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수상한 재산 변동, 이거를 이재명은 해명하라. 이재명은 제가 이제 던지는 재산 변동과 관련한 수상한 점에 대해서 이재명은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이재명에게 던집니다. 이재명, 너게 어차피 민주파출소에서 내 거 계속 모니터하니까 보고 여기 너 대답해봐. 안 그러면 기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서 또 국민의힘에 줘가지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게 할 거니까 한번 답을 해보라고, 이재명. 자, 이재명 재산이요. 작년에 신고하고 올해 이제 3월달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을 올해 신고하는 거예요. 2024년 재산 연말 기준을 올해 3월달에 며칠 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전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되겠죠. 1년 동안. 근데 이재명 재산은 1년 동안 이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2천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2천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재산액이 거의 작년 2024년 말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 2023년 말 요게 재산이 거의 똑같다.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한번 보면요. 실제 이번에 신고한 게요. 이번에 신고한 게 30억 8,914만 원. 914만 3천 원까지 신고해놨네. 30억 8,900. 그러니까 30억 9천만 원 정도. 이래 보면 되겠죠. 30억 9천. 근데 작년에는 얼마 신고했냐? 31억 1,500. 31억 1,500. 그러니까 이제 2,600만 원 줄었으니까 거의 똑같다. 2023년 말 작년 신고할 때는 이제 31억 1,500. 1,500 반올림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0억 9천. 그러니까 한 2억 2,600만 원, 2천여만 원이 줄었으니까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내역이 완전 틀려요. 내역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의혹을 네 가지로 던집니다. 이번에 신고한 거 보니까요. 아파트는 이제 똑같죠. 김혜경이하고 들고 있는 그 아파트 실제보다는 이게 한 10억 정도 공시가니까 실제는 이게 한 20억 후반대는 되는데 신고는 이제 14억. 이거는 이게 아파트니까 똑같고요. 작년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 올랐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또 이게 이번에 제네시스 성룡차 한 대를 샀네요. 야, 제네시스 성룡차 사면 돈 꽤 들었을 텐데. 제네시스 원래 이재명이가 작년에 차가 4대예요. 이재명이 차가 지거 3대. 그 다음에 부인가 하나. 원래 차가 4대입니다. 이재명이가. 부부만 자식들 빼고 4대. 근데 이번에 제네시스 G80 3,470cc 성룡차를 한 대 신규 매입했다. 차 샀다 말이죠. 지금 5대인지 아니면 이게 기존에 한 대 팔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작년에 4대. 이번에 차 한 대 새로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중에 집은 그렇다 치고, 집이 한 14억 5천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은행 예금이요. 은행 예금이 올해요. 올해 15억 8천. 와, 어마어마합니다. 은행의 예금이 15억 8천. 거의 16억 가까이 되고요. 근데 채무가 있네. 채무가 1억 3,800, 1억 3,800, 한 1억 4천 채무가 있다. 은행 예금이 16억 가까이 되는데 채무가 있다. 채무력이 이자가 나가면 갚아야 되는데 은행 예금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올해 신고를 했는데, 근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신고했냐? 총액은 비슷해요. 작년에는 어떻게 이재명이가 신고를 했느냐? 이거를 한번 보면요. 작년에 신고 액수는 총액은 똑같은데 아파트도 똑같고요. 제가 근데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된 게 작년에 아파트는 게 아까 약간 조금 올랐고 5% 거의 똑같고, 작년에는 예금이요. 예금이 얼마냐? 예금이 총 다 합치도요. 다 합쳐봤더니 작년에 예금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금이. 이재명이가 3억 1,500, 작년 예금이. 김혜경이가 2억 3천. 그 다음에 이번에 결혼한다는 놈 있잖아. 이놈이 처벌 안 하나? 이 도박은 이게 기소유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동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확인해봐야 빨리. 기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기소유견인데 결혼한다잖아요. 이동호. 장남하고 차남이 5천만 원씩 있네, 예금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장남, 차남이 5천씩 1억.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2억 3천. 이재명이가 3억 1,500. 그러니까 작년에 예금이 6억 5천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6억 5천. 근데 올해는 16억이 됐다. 16억이.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총액이 똑같으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작년 신고에는 이재명이가 이제 계양구에 살잖아요. 인천에 그 계양구 국회의잖아요. 집은 분당, 순회동, 계양구. 거기에 그때 아마 전세를 얻었는가 봐. 전세 얻어가 전세 보전금이 4억 8천이 있었다. 4억 8천. 그래도 이게 또 10억이 또 비잖아요. 4억 8천 해도 그 예금이 10억 늘어났으니까. 또 이게 뭐 있었다? 작년에 작년에요. 작년에 개인 4인 간의 채권이 5억 5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액은 비슷하죠? 작년보다 예금이 10억이 늘어났는데 전세 보증금이 작년에 4억 8천, 그 다음에 개인 간에 4인 간에 지가 받을 돈이 5억 5백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전세 다 빼고 받을 돈 다 받으면 그러면 이게 한 10억 되니까 예금이 10억이 늘어났나?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 추론은, 물론 이게 이재명이가 뭐 저수지 숨겨놓은 돈 빼고 공식적인 금액이 한번 보자고 신고한 것만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이재명이 이제부터 제가 재산 상황은 다 말씀드렸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액수가 2천만 원 정도로 액수 똑같다. 근데 작년에 예금이 6억대가 올해 16억이다. 10억 늘었다. 그 대신에 작년에는 4인 간에 5억 받을 게 있었고, 올해는 이게 1억, 이게 채무가 있다. 1억 3,800. 채무가 있다. 작년에는 이게 5억 채권이 있고. 왜 제가 이게 정치인 이재명 정도 대선 주자면요, 개인 간에 뭐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이런 짓 잘 안 합니다. 이번에 뭐 재산 오세훈 시장이나 몇 명은 저기 미국에 뭐 투자해가 대박 터뜨려 몇십억 늘어난 분도 있지만 그거는 주식 투자고, 이재명 정도의 거물급은 남한테 돈을 빌리지도 않고요. 또 이게 이재명한테 누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돈을 이게 빌리는 것도 이게 특혜가 될 수 있고 구설수 오를 수 있거든요. 또 이게 돈을 빌려준다? 이것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제일 먼저 제기한 의혹은 첫째, 왜 예금이 10억 늘어간지 소명해라. 소명해야죠. 예금이 왜 10억이나 늘었냐? 그러면 이게 계양구 전세를 뺐나? 야, 이재명 그것도 한번 소명해봐. 그럼 너게 지역구가 계양구인데 그리 송달하던데 그 전세금을 뺐냐? 뭐 이게 월세로 돌렸나? 그럼 이게 그 집을 처분했나? 뭔가 이게 소명을 해봐야지. 전세 보증금 4억 8천이 계양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게 없고 예금이 늘었으니 은행 예금이 10억이. 따라서 이게 인천 집을 어떻게 했는가부터 일단 이게 예금이 10억 늘은 걸 소명을 해봐라. 소명해야 되잖아. 10억이 늘어났는데 1년에. 네 월급 해봤자 썩으나 마이너스지 뭐. 너 맨날 이게 특수 제작한 빵 같은 거 이게 먹고 뭐 매일 진짜 비싼 흰색보다 이게 검은색보다 염색하기 더 비싼. 저는 염색하지만 저는 이게 검게 하니까 제일 싸게 15,000원짜리 염색하지만 이재명이 이게 비싸단 말이야, 염색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소명을 해봐라 이거지. 예금 10억 늘어난 거. 첫째 던지는 의문.
또 이게 만에 하나게 인천집을 뺐으면 왜 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소명해봐라. 이 말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의심하는 게 이거, 작년에요. 개인한테 받을 돈이 5억 500이 있다. 이런 거는 거의 의심가요. 정치인한 게, 야, 나 빌려준 적이 있으니까 받은 걸 받았다 하면 딱 신고해놨고 그게 뇌물로 받아도 모르거든요. 받을 돈 있다 해놓고 그게 뇌물 합법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누구한테, 왜, 언제 빌려줘가지고, 왜 5억 500이 작년에 4인간의 채권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제가 왜 의심하느냐.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법 변호사 중에 이찬진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찬진. 이게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인데요. 정성호하고 엄청나게 이재명하고 친한 친구 변호사인데, 근데 옛날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찬진이한테 뭐 5억 빌렸다가 갚았다고 하는데요. 5억 빌려가지고 이재명이 급한데 쓰고요. 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갚았다고 하니, 그럼 이게 갚으면 뇌물바닥이 갚아도 갚은 거고, 꾸밀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현금 거래가 되니까 돈에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친구한테 5억이 돈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왜 빌릴까? 돈이 있는데 그 빌린 돈을 그럼 이게 진짜 계좌록에 어떻게 빌려 어떻게 썼는지 추적해 봐야 된다고. 빌려가지고 급한데 쓰고 채권 신고해놨고 나중에 뇌물받아 갚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돈을 갚은지. 실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권 후보가 4인간에 5억을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 아니야. 뭐 이자를 어떻게 받는지. 근데 그걸 올해 받았으면 예금이 늘었겠지. 그럼 이게 받은 게 진짜 받은 건지 뇌물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누구한테 왜 어떤 방법으로 5억 500을 빌려주가 작년에 신고했느냐. 그 다음에 올해 해소했느냐. 해소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예금이. 이걸 이게 두 번째 제가 밝혀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뇌물의 4인간의 채권 채무로 위장해서 주고받으면 이게 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뇌물 못 막거든요. 못 막는다고. 이게 두 번째 던지는 의혹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올해 신고 중에 또 이게 채무가 1억 3,800이 있단 말이야. 채무가 있다. 이게 예금이 16억 있는 사람이 채무는 뭐냐? 궁금하잖아요. 예금이 16억 있는 사람은 왜 채무를 너 이자는 주고 빌리느냐? 은행 이자록이 은행 채무인지 사인 채무인지는 안 써놨는데 채무가 1억 3,800인데 은행 예금이 16억이면 은행 이자 갚는 게 맞죠? 원래 채무가 없었거든. 그럼 이게 개인한테 빌리면 이거는 뇌물성이라 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돈을 갚았다면 또 돈을 싹 쓴다고. 누구한테 왜 돈 빌렸냐? 그 다음에 몇 프로 이자를 어떻게 빌렸냐? 이걸 소명해라 이거지. 납득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왜 올해 갑자기 채무가 1억 3,800이 있냐? 예금이 16억인데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재산신고 하면 뭐해? 하나하나 따져보고 규명을 해야 재산신고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 지금 이재명이가요. 선거법에만 7명의 변호사를 추가 썼습니다. 선거법에만 7명을 쓰고 대북선거에 11명, 10몇 명을 쓰고 지금 이게 대장동 재판도 계속하고 있고 위정교사도 하고 있고 재판이 5개 대북송금도 하고 그 법인카드도 하고 있고 법카 이재명이가 5개 재판을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비라는 게 한 번에 뭐 1,000만 원, 5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3년 하는데 한 번 1,000만 원 받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재판을 3년간 4년간 10년 끌 수도 있는데 그냥 10년간 1,000만 원 해달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로펌은 타임 차지를 합니다. 타임 차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간이 얼마 들어간 만큼 이게 변호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합리적이죠. 다 타임 차지합니다. 로펌은. 웬만한 로펌은. 왜 재판이 10년 갈지 5년 갈지 모르잖아. 이게 김만배 씨가 거의 태평양에 100억 형사 100억 민사 100억 검찰에 작업할 때 검찰 100억 그 다음에 재판한 한 100억 200억 썼다는 말도 있고 실제 엄청난 금액을 썼을 거예요. 공개는 안 하지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 그건 제가 김만배 씨하고 재판을 같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요. 김만배보다 재판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이게 5개 재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번에 변호사가 10명씩
많은 거는 이번에 선거법 하나만 7명만 항소심 쓰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또 이게 이기면 보통 성공부수 달라 한다고. 무죄 받으면 그냥 또 이게 그냥 있나? 성공부수 달라 하지. 그게 뭐 합법이고 불법이 떠나서 원래는 이게 민사는 성공부수가 합법이고 형사는 원래는 이게 성공부수가 불법인데 관행적으로 이게 무죄 받으면 좀 준단 말이지. 성과급처럼. 근데 제가 보기 변호사비가 통상적으로 제가 1년간 이 정도 들면 조국이도 그러잖아. 조국이 간단하잖아. 조국 거는 간단하잖아. 이제 뭐 표창장하고 실제 간단한데 자기 말로는 이게 인시하고 이렇게 재산 해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국이가 그 간단한 사건 한 건에 10억 가까이 들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는 그 많은 재판에 변호사비는 왜 영호했냐? 똑같잖아. 재산이 1년간. 예금은 10억 늘고 그 변호사비는 어떻게 됐냐? 이걸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거든. 다양하게 대납하는 게 노거나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하고 다른 걸로 주면 이게 그것도 뇌물이나 문제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현금으로 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대납했는지. 선거법만 7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북 송금도 있고 지금 대장동 재판도 계속 갱신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라는 게 시간에 따라 타임 차지하면 1년간 이게 재판한 게 얼만데 재산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이것도 이게 이재명 밝혀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재명 재산은 게 작년 올해가 똑같다. 2천만 원 차이. 근데 작년에보다 예금이 10억 늘었다. 그 다음에 그 4인간 채무가 5억이 없어지고 오히려 채권이 없어지고 채무가 1억 3천. 4인간에 작년에는 5억 받을 돈이 있다가 올해는 1억 3천 줄 돈이 있다. 이것도 둘 다 수상하다. 그 다음에 계양이 전세보증금을 왜 뺐을까? 계양이 지역구인데 그런 게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궁금하고. 그러기에 가장 궁금한 거는 변호사변에게 1년 동안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5개 사건을 매일 거의 일주일에 3-4번 재판하는데 이게 재산이 똑같다. 야, 참 이게 이재명 재산은 화수분도 이런 화수분이 없네. 이재명 써도 너게 돈이 줄지가 않네. 야, 좀 맞춰놔라. 그래도 이게 변호사비 얼마면 좀 재산을 대충 맞춰놔라고. 네가 어디 숨겨놓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있겠지만 좀 이게 외관상 신고할 때도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재산을 신고하면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데 그 의혹. 예금이 10억 드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개인한테 받을 돈 5억 5백이 어떤 돈이냐? 그 다음에 올해는 개인한테 줄 돈은 1억 3천은 어떤 돈이냐? 어떤 돈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호사비.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의문을 던지니까 이재명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좀 이게 재산 신고하면 뭐합니까? 신고만 그냥 관심 없이 넘어가면 뭐합니까? 철저하게 파헤쳐야지. 이걸 제가 다 해야 됩니까? 파헤쳐야지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 의원들 많으냐고. 왜 이재명 대표 예금 10억이 늘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느냐고. 왜 10억이 늘었으면 월급으로 늘 수가 없잖아. 왜 늘었는지. 그리고 이게 개인 간의 채권이 5억이 누군지 이걸 규명하라고 해야지. 이게 뇌물의 수단이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 돈 거래를 한다는 게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누구한테 돈 빌려쓰고 오늘 또 이게 개인 간의 채무는 왜 있냐고. 16억 예금 있는 놈이.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게 변호사비 대납도 물고 늘어져야지. 저는 끝까지 변호사비 문제는 끝까지 늘어지고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번에 그저께 무죄 받은 공직선거법 7명 어떤 식으로 대납받은지 요거는 제가 따로 제가 단독 취재로 따로 이게 한번 동영상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게 이재명의 재산 신고 4대 의혹을 해명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좀 이게 분발해 싸우세요. 싸우란 말이야. 왜? 의혹을 제기했으면 싸워요. 특히 변호사비 대납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